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에서요. 이 CPI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마치고 나서 미국에서 이벤트 하나 더 있네요. 비공개 AI 미래 포럼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또 논의가 될지. 그런데 비공개여가지고요. 이후에 나오는 보도들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내일이 또 동시만기일입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또 수급적인 변수들 많이들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미국 증시 하락한 가운데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윤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치솟고 그리고 미국의 8월 CPI 결과 발표를 앞두고서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에서는 애플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주들이 또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받고 있을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약보합권 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07% 하락한 2,536포인트에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0.1% 오른 2,539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전일 종가 대비 2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26% 하락한 89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종가 대비 1.74포인트가량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134억 원, 기관 투자자들은 120억 원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256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하락 출발을 하지만 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 관망세가 더 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53억 원 매수하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도 1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65억 원 차익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0.54%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통신업종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험 섹터가 0.48%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전기전자 섹터가 0.37%, 전기가스업이 0.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또 기계 섹터에서도 0.47%가량의 상승률이 기록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시면 의약품 섹터에서 파란불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있는데요. 0.4%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섹터 살펴보셔도 0.44% 하락하면서 오늘은 파란불을 켜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증권업종에서도 0.23%, 유통업 섹터에서도 0.37%, 운수창고 섹터에서도 0.17%가량으로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들 혼조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도체주들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85%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8%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반도체주들을 살펴보실 때 테슬라의 슈퍼컴퓨터인 도조에 HBM이 탑재가 된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반응을 하는 건지 삼성전자가 71,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8% 오른 118,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셋업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셋업체들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0.7% 밀려나고 있고요. LG화학은 1.43%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나마 선방하는 종목이 삼성 SDI인데 최근에 이 셋업체들 내에서도 삼성 SDI가 더 큰 폭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목 내에서는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건 아닌가 하는 0.36%가량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 살펴보시면 기아가 1.16% 탄력 받아 나가고요. 현대차도 1.29%로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동반 탄력 받아 나가면서 현대모비스가 1.08%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생산을 하는 방식을 함께 따라한다. 2026년부터 공장 라인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앞으로 효율성이 많이 높아질 거고 또 생산 비용이 절감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셀트리온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러한 성장주들 오늘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 가능하고요. 셀트리온이 0.07% 소폭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1%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잠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오늘도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추가적인 하락세 기록합니다. 에코프로 BM이 0.54% 밀려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0.43% 추가적인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LNF가 어제는 그나마 선방해주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이미 2% 넘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2.76% 하락한 19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31% 오른 64,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보시면 HLB는 4% 넘게 조정받으면서 4.24% 하락한 35,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제는 2.85%로 추가적인 상승세 기록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잘 갔는데 오늘도 2.85% 오른 61,3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가 2.37% 탄력 받아 나가면서 34,500원에 거래되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종목 코스닥에서도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주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1.48% 하락한 19만 2,900원에 거래되면서 20만 원 선 내어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금세 매기가 반도체로 갔네요. 오늘 반도체입니다. 후공정 쪽 좋습니다. 이 슈퍼컴퓨터,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시장이 자율주행이 수혜준가 하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수혜주는 이 AI 반도체 쪽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장 상당히 좀 관심받고 있고요. 특히나 또 때가 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반도체주들, 게다가 이 모바일용 메모리 칩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가격 인상 소식도 일부 매체 보도기는 하지만은 일단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전반으로 흐름이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는 3% 넘게 오르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좋고요. 후공정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군들 하나마이크론이나 인텍플러스나 이쪽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재 쪽이 오늘장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석유 도소매 쪽 그리고 정유 관련된 종목도 선전해주고 있고요. 유가 오르다 보면은 또 날씨 쌀쌀해지고 천연가스 가격도 같이 오르겠죠. 천연가스 쪽도 함께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기 좀 관심을 받았던 비만 치료제 쪽, 자율주행 쪽, 로봇 쪽 이쪽은 크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힙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징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이나 캐스터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원유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글로벌 IB 그리고 국내에서도 국제 유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효한 건지 투자를 해도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한국석유가 8.16%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대성에너지 같은 이런 가스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3.95%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도 살펴보시면 흥구석유가 12.52%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에너지 관련 종목들 어제 장 후반부부터 갑자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강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하반기에 이렇게 국제 유가가 더욱더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힘을 더 실어준 것이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인 EIA에서 보고서를 제시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더 치솟을 것이다 라는 의견에 더욱더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원유 공급 둔화로 인해서 원유의 재고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IA는 단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연장 발표를 반영을 했을 경우 글로벌 원유 재고 감소량이 올해 3분기 하루 60만 배럴 그리고 4분기에는 하루 20만 배럴에 각각 이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따라서 4분기 브렌트유 가격 전망은 기존에는 배럴당 86달러로 책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93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EIA 측에서는 향후 몇 달 동안 이 글로벌 원유 재고 하락이 유가를 지지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IB들 그리고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이제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되고 또 중국에서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면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지만 이 공급량이 뒷받침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소식도 전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현재 지금 홍수가 났다,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에서 홍수가 났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고 있어서요. 이러한 수급 그리고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국제 유가의 흐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어올까요? 일단은 국제유가 차트 한번 보시고. 네. 계속 오르더라고요. 어제도 네. 한 1.7% WTI 기준으로 상승을 했고 브렌트유 가격은 90달러를 넘었어요. 제가 WTI 기준으로 80달러 후반대에서 90달러 초반대까지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90달러 초반 살짝 넘지는 않을까, 넘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추세는 계속 좋고 국제유가 상승 아직까지는 꺾이는 게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그 수혜를 입는 종목들은 좀 더 홀딩하시고 국제유가가 좀 어느 정도 상단에서 시세가 부진하면은 관련 종목들 한번 매도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아직은 좀 꺾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를 기준으로 해서 관련된 종목분들 대응 전략 세워보자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반도체 보겠습니다. 반도체 많이들 좀 기다리셨죠? SK하이닉스 3% 넘게 오릅니다. 12만 3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1% 정도 오르면서 7만 1,4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 반도체가 대장이냐 하나 마이크론이 대장이냐 상당히 여기에도 갑론을박이 있는데 둘 다 강합니다. 한미 반도체 현재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6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4% 정도의 오름세로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점은 거래대금도 슬슬 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물론 ETF 포함이기는 한데 현재 거래대금 8위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645억 원 정도 쏠림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이 12위권이거든요. 지금 거래대금 400억 원가량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관련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진테크 5%, 이오테크닉스 4%, 오늘의 추천주였던 PSK도 4%나 오릅니다. 테스나, KC텍 이쪽도 나란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패키징 쪽에 인텍플러스도 상당히 좀 강하던데 인텍플러스 현재는 10% 육박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텍이라든지 이쪽 전반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앞으로 각 빅테크 업체들이 AI 반도체 칩을 개별적으로 만들게 될 경우 이 HBM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할 거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돈
그레이브스 미국의 상무부 부장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이 대중 반도체 수출 금지가 원래는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유예돼 있잖아요. 이 유예를 연장하느냐, 연장 기간 동안은 우리나라 업체들은 중국 쪽으로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유예를 해주냐 마냐, 유예 조치 연장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쯤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연장이 될 경우에는 우리 업체들에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뉴스들이 조금 더 많은 반도체 종목군들입니다. 이제 슬슬 시동을 거는데 잠깐 반짝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조금은 좀 중기적으로까지도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삼성전자 뭐 얼마 전에 고점이 72,900원, 73,000원 정도인데 뭐 여기는 한번 이제 테스트 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5일선이 이렇게 위로 지금 터닝을 하는 시점이어가지고 당분간은 지수는 계속적으로 뭐 그냥 박스권에서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업종별 뭐 특히 이제 반도체나 뭐 지수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쪽에서 상승이 나오면은 그래도 조금 시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는 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단독 보도긴 했지만은 뭐 모바일 반도체 모바일 메모리 쪽에서 가격 인상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이제 박스권 하이닉스도 그동안에 이제 부진을 탈피하면서 상승으로 가고 있고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심을 잡아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좋은데 계속 반도체는 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황이 서서히 좋아질 것으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뭐 서서히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쪽 서서히 좋아질 것이다 의견 주시네요. 그리고 원자재 쪽에 앞서서 정유, 이 국제 유가와 관련된 종목군들 봤는데 지금 이 곡물 쪽, 비료 사료 쪽, 요소수 이쪽 같이 좀 묶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쪽에서 요소 수출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국내에서는 앞서 이런 2021년에 비슷한 요소수 요소수 대란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 몇몇 이 유통업체들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하루 오르고 이후에 상승폭 반납하나 싶었는데 지금 KG케미칼이 정적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 내용 나왔던 게 9월 8일이었고요. 당시의 주가가 20%가량 올랐다가 이거래일 연속해서 이후에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오늘장 또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KG케미칼 현재 정적 VI 발동에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비료주들도 급등세 타고 있습니다. 조비 20%까지 급등 나오고요. 남해화학 8%, 효성우엠비 7%, 경농 3%, 한일사료도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 두 번은 없다 싶었는데 두 번도 가능할까? 요즘에 또 이렇게 보도 보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시세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사재기까지는 아니지만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좀 대량 구매 한 5통 이상씩 네. 사가고는 있다는 뉴스는 나왔어요. 아직까지 중국 정부에서 별다른 언질이 없어가지고 그냥 주가는 혼자 자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번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니다, 좀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는 그냥 좀 많이 올라오면은 저번에처럼 그런 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매도가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좀 엑시트해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네요. 다음으로 오늘 반도체와 함께 반가움에서도 눈에 띄는 쪽이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자율주행은 약간은 좀 희비가 엇갈리면서 몇몇 종목군들, 그러니까 텔레칩스가 현재 16% 급등하고 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4% 정도, 그리고 또 모트렉스 이쪽으로도 괜찮습니다. 모트렉스도 한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현대기아차 쪽도 나란히 1% 후반대, 현대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1.6에서 1.7% 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 쪽에서 눈에 띄는 점은 서현이화나 화신같이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서현이화가 4%대, 그리고 화신 보겠습니다. 화신도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거의 2달 고꾸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장에 약간은 좀 기운을 차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보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한 7%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 가운데서 눈에 띄는 종목이 또 KB 오토시스가 급등이 나오네요. 15%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차량 경량화라든지 전체적으로 부품주들 오늘장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에서 테슬라식 이런 제조 공정인 하이퍼캐스팅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주가 희비는 뚜렷하게 엇갈리거든요. 다 좋은 건 아니라서 오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주목받는 이유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만 보시면 안 되고요. 완성차 업체 좀 보셔야 돼요. 네. 기아하고 현대차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 지금 현대차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바닥권에서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두 번, 세 번 바닥 확인 과정 거친 다음에 그동안에 주가 오랜 기간 동안 좀 부진했는데 탈피 과정 보이고 네. 있고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두 번, 세 번 정도의 바닥 확인 과정.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바닥 확인하고 움직이니까 부품주들 같이 이제는 움직이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는 서서히 주가가 좀 상승한다 그러면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특히 화신 같은 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어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22,700원 갔다가 거의 다 되돌려 놓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 메리트는 있지 않나. 근데 지금 안 좋은 소식들이 다 반영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판매도 좀 부진하다. 네. 그런 소식도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 좋은 뉴스 나오면 오히려 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안 좋은 뉴스들은 대체적으로 반영이 됐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오를 타이밍이다. 하지만 새로운 뉴스는 없는 게 맞죠? 그렇죠. 없어요. 일단은 그냥 리바운딩 과정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율주행 쪽도 좀 봐주세요. 어제 윗골이 달리고 하락 전환하는 종목이 많아서 이것으로 끝인가 싶다가도 후발주자가 아직 좀 살아있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퓨런티어는 오늘 또 하락으로 돌아서서 5%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또 그 상승의 바통이 텔레칩스로 넘어갔는지 텔레칩스가 현재는 16% 급등을 하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라닉스도 장 초반에 밀리다가 지금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 쪽 하루짜리 시세였나 싶었는데 오늘 또 상승이 오늘 아침에 나오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제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 어제 긴 음봉 나왔고 오늘 그냥 소폭 아직 반등 과정이다. 그냥 그렇게 보시고 오늘 또 다이렉트로 빠지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저는 좀 많이 올라오면은 조금 반등이 좀 많이 진행이 되면은 좀 역시 물리신 분들은 좀 탈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텔레칩스는 저는 네. 좀 실적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어요. 실적이 매 분기마다 조금씩 개선이 돼가고 있고 2분기에는 특히 영업이익률이 드디어 10%를 돌파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이런 쪽은 지금 일단은 한 번 더 이런 뉴스가 테슬라발 한 번 더 나온다고 해도 이제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이제 카메라가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은 네. 지금은 카메라가 한 완성차에 한 2-3개 정도 들어가는데 8개에서 12개 정도 들어가잖아요. 자율주행 되면은 그건 수혜를 잇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안 좋은 쪽입니다. 2차전지 이제는 정말 꺾인 건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1.7% 크게 좀 밀려 내려가는데 그 중심에 2차전지가 있습니다. 2차전지에 흥했던 코스닥이 2차전지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기를 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BM이 2% 정도 그리고 에코프로가 2% 넘게 밀리면서 에코프로는 오늘 장중에 90만 1,000원 그러니까 90만 원이 깨질 위기에 좀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포스코 DX는 7%의 하락 움직임이고요. LNF는 사실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질 때 같이 빠집니다. 3% 정도의 약세 흐름으로 20만 원권에서는 점차 멀어지며 이제 19만 원도 이탈이 나왔습니다. 대형주라고 안전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50만 원 깨졌습니다. 49만 원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나란히 2% 정도의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 LG화학이나 삼성 SDI 쪽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2차전지 인버스 ETF 상장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이때다 싶으니까 2차전지의
공매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라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또 하락의 관성을 타서 더 빠르게, 더 길게 밀려 내려가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조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너무 큰 기대 갖지 마세요. 그냥 빠지면은 조금 오를 것이고 그냥 박스권은 하향 네. 움직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버티기라도 해주면 괜찮을 텐데 지금 완전히 좀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지지 라인은 어떻게 좀 잡아야 되는 건가요? 지지 라인은 아직 뭐 당분간은 그것도 저는 조금 뭐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이제 네. 전체적인 지수가 좀 돌아선다고 한다면은 같이 좀 움직일 수는 있는데 미국에서 뭐 테슬라가 급등해도 이제는 2차 전지 쪽하고는 어떻게 본다면 또 별개다. 지금 테슬라가 움직이는 거는 뭐 슈퍼컴퓨터 관련해서 그렇죠. 움직이는 거니까 네. 뭐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전기차 침투율 전기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 리튬 가격 하락, 뭐, 온갖 복합적인 요인이 지금 안 좋은 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좀 투자에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인버스 ETF지. 어제 상장됐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보시면은,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죠. 뭐 2차 전지 빠지니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인버스가 꺾이면은 당연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거 지표로 한번 잡아보고 한번 단기적으로는 한번 매매는 가능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만 지금 안 좋은 쪽 로봇이 좀 안 좋은데요. 로봇하고 또 단기 비만약 이렇게 올랐던 종목군들 하락하는데 빠져나오라는 신호일까요? 아니면은 로봇 비만약은 계속 비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사야 되나? 두산 로보틱스도 수요 예측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두산이 또 꺾여가지고 로봇주 전반으로도 단기로 이렇게 좀 밀릴까요? 일단은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아직 상장일이 좀 남아있는 만큼 주가 조정은 좀 나올 거예요. 그럼 나온 다음에 또 상장일 앞서 상장일 전에 조금 미리 움직일 거예요. 한번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로봇 관련주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비만 쪽은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시장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 본다면은 여전히 저는 이쪽 지금 빠지고 있으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 초반에 움직이는 종목 정리해봤습니다. 최현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